자, 오늘 요 환경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중단원 생태 환경에서 마지막 소단원만 좀 물리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루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인데 여기에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다 가볍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이유, 에너지의 효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62쪽에서 270쪽 사이가 되겠고요. 우선 제목에 에너지가 나오니까 에너지의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일이라고 하면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하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뭔가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J라고 적고요.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 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요 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에너지의 단위의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줬냐?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을 당시에 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서로 별개의 개념이었는데 요 줄리라는 사람이 열과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열도 에너지의 한 일종임을 밝힌 사람이어서 이게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줄의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발견했으면 단위가 옥이 되었겠지. 옥. 줄이 저보다 먼저 태어나서 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준비된 걸 다 할 겁니다. 오늘 쉽지 않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고요. 까먹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뭐 이렇게 배웠었죠.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MGH 이런 거 배웠습니까? MGH.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약간 잠재적인 에너지이고요. 이 잠재적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potential이죠. 이거를 potential 에너지라고 합니다. MGH, potential 에너지. 이거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potential 에너지는 전부 다 위치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포텐셜을 직역해가지고 잠재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로 용어가 거의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제도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옛날 교과서가 위치 에너지를 좀 쓰고요. 잠재 에너지는 진짜 드물겠습니다. 같은 말이다. 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걸 배웠었죠. 중학교 때.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jh가 일정하다 이런 걸 배웠었죠.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과 같이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 이게 줄이 밝힌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사이에 전환이 가능한데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열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빛 에너지고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파동 에너지예요. 근데 파동 에너지는 이제 소리 파도와 같이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인데
뭐 소리가 가지는 에너지를 따로 소리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매질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즉 매질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목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되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고요. 각종 전자제품이나 전기자동차 이런 데 사용이 되겠죠. 그다음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인데요. 숯, 가스 등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이기도 하고 전지에 저장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이 딱 대표적으로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연료나 전지 같은데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대체로 에너지가 이 카테고리 안에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 전환이 가능해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연료나 뭐 전지라고 했었죠. 화학 에너지는 연소하면서 연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죠.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도 그 불을 내는 원리가 화학 에너지 형태에 있던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거꾸로 되는 게 광합성이에요. 식물이 빛을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때 만들어낸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해요.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 전지를 통해서. 그리고 거꾸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전지나 혹은 여러분 보고 있는 전자칠판 같은 디스플레이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 에너지로도 가능하지만 열 에너지로도 가능하고 전열기 같은 걸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로도 가능하죠. 전동기, 핸드폰 진동 이런 것도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빛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전지에서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요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근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 보존이 안 되는 경우 있죠.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일부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장을 읽어보고 뭔가 맞는 것 같다? 그럼 맞는 거고요. 뭔가 이상하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에너지 전환은 뭐 크게 여러분이 그냥 느낌대로 풀어도 얼추 거의 다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화학 에너지 정도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교과서가 어디? 여기 있네. 가끔씩 숨어가지고. 교과서 264쪽 한번 볼까요? 요 해보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해를 그냥 보면 눈이 멀죠. 뭐 이런 식이에요. 준비되었다라는 게. 해보기. 눈물이 난다. 이거 그래서 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안구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것도 안구건조증 증세래. 안과 가니까 눈물이 많이 나서 안과에 가니까 안구건조래. 이상한데.
아 근데 밤에는 건조하거든요. 낮에는 눈물이 많이 나고. 자, 일단 봅시다.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인데요. 그림은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의 작동을 그려보자 했는데 저는 글로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진동 오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라 볼 수 있고요. 혹은 운동 에너지 대신 역학적 에너지라 해도 맞는 말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화면을 보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가 되겠고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는 뭐 벨이 울릴 때나 혹은 뭐 음악을 들을 때 이럴 때 이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예, 충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대답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대답을 기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대답해주면 좋습니다.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 교과서에 이렇게 명칭은 있지 않지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법칙이죠.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보존된대요. 네. 아, 예. 아, 그럼 뭐 하다 말았노? 아, 에너지 보존 법칙 하다 말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요 법칙만 보면 그 에너지를 마구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보존되니까 전환만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것도 교과서에는 이런 명칭은 있지는 않을 건데 이게 결국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히도 에너지를 마구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 숯불을 태우거나 나무를 태운다고 했을 때 연소되고 나면 재가 남죠. 에너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열 에너지로 공기 중으로 다 퍼져 나가 버렸죠.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열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지고 쓸 수 있지만 그 모으는 과정에서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에서 유용하지 못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 그렇죠. 석유, 석탄도 타고 나면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결국에 우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나면 파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참 뒤의 일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멸망할 거고 그 전에 지구가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대손손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에너지는 아껴 써야 됩니다. 지구라는 그 갇혀있는 시스템 안에서만 놓고 봐도 유용한 에너지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마구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이 높은 엔진을 쓰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효율이란 뭐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전등을 예로 들어보면 전등은 목적이 빛을 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투입하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를 투입한 것 중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이 에너지 효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열 에너지로 이제 쓸데없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계산하는 과정도 좀 있는데요. 그 열기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기관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 그림을 잠깐 설명해 주면, 요건 고열론이라고 하는 온도가 높은 부분인데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가솔린이 연소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기관,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열월은 엔진을 감싸고 있는 공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기. 그러면 고열원에서 자동차 엔진 열기관으로 Q1이라는 열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열기관이 W만큼 일을 하고요. 자동차 바퀴를 굴리겠죠. 그 다음에 Q2만큼 열을 방출합니다. 주변으로, 공기 중으로.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 흐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열기관에 공급된 에너지는 그 중에 일부가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변에 방출합니다. 요 조그맣게 쓴 글들은 저도 쓰기 귀찮고 여러분도 쓰기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남겨놨습니다. Q1은 W 더하기 Q2. 뭐 이거는 납득이 되죠. 그냥 그럴 것 같죠? 예.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Q1을 공급하면 그 중에서 W만큼 일하고 Q2만큼은 방출합니다. 근데 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Q2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Q2가. 그거는 뭐 방금 한 말은 뭐 굳이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그 열기관은 열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자, 이 열기관에 가면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효율. 그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 열기관을 작동하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가 뭡니까? Q1이죠. 그럼 이 열기관이 유용하게 쓴 것은 W가 됩니다. 그래서 Q1분의 W가 열기관의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1보다는 작아요.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열기관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 두 개의 식을 쓰면 다 풀립니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67쪽에 있습니다. 해보기 아니고 해보기. 자, 표는 자동차 A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을 나타낸 겁니다. 자동차 AB의 열 효율을 구하라 되어 있네요. A의 열 효율을 EA라고 할까요? 그 피파 온라인 있잖아. EA. 알았다. 미안해요. 보통 1시간당 2.5분의 사과를 합니다, 제가. 자, 요거는 엔진에 투입된 에너지 얼마입니까? 150kJ이고요. 그 중에서 한 일이 유용하게 쓴 게 30입니다. 5분의 1이니까 0.2죠. 그러니까 0.2라고 표현해도 되고 20%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이 B 얼마만큼 투입됐습니까? 120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120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은 30이 됩니다. 얘는 4분의 1이니까 0.25 25%죠. 실제로 그 현재 자동차의 열 효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하이브리드는 그보다 더 높겠죠. 그렇게 됩니다.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AB 중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A가 더 많이 사용하겠죠.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율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죠. 유용하게 쓰이는 비율이 높으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 11월 고1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들은 주로 어디서 가져오냐면 11월 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 물리학원. 첫 모의고사가 2학년 첫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진도가 거의 안 나가가지고 1학년 통합과학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이 재생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설명이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에 의해 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며 휴대전화에서 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자, 이게 느낌대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면에서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아요. 되게 성의 없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다음 니은에서 스피커에서 소리 나는 거네. 빛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럼 아닌 거예요. 빛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좀 더 들어가면요, 이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는 게 배터리니까 화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뭐 봐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명확히 틀렸죠. 빛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귿 볼까요?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보다 작다 했는데, 자, 이 에너지 사이 관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휴대전화를 작동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일단 화면이 나오니까 일부는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일부는 소리 에너지. 소리가 난다 했나? 스피커 소리 났죠 지금? 예,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명시되어 있죠. 휴대전화에서 열이 발생한다 했죠. 그리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런 관계 있겠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로 나뉘어 가지고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 비교해 보면 열 에너지는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일부죠. 그러니까 공급된 전기 에너지보다 작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20년 3월 고2 물리학 문제. 올해 거네, 그지? 이거 풀었겠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따끈따끈한 문제니까 손에 안 띄게 조심해서. 네. 아, 그래도 하나 건졌네. 아, 힘드네요. 18번이라고. 네, 18번. 네. 자, 18번. 마스크 써라. 18번 풀어야지. 그렇지. 자, 열기관 문제입니다. 열기관.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하며 외부에 이 E0의 일을 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열기관의 연료율은 20%이다. Q1, Q2로 오른 것은 했는데 20%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할 때는 100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0.2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열기관 문제는 식 두 개 적으면 된다 그랬죠?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열 효율에 대한 법칙.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써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이번에 열 효율이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열 효율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열 효율. 열 효율이 0.2로 나와 있죠? 예. 그럼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열량은 Q1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유용하게 쓴 에너지는 E0입니다. 예. 열기가 한 일이죠. 그래서 E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Q1이 구해지네요, 그죠? 예. Q1은 예, 0.2분의 2 E0니까 10 E0입니까? 예.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Q1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Q1은 W 더하기 Q2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Q1은 이미 구했으니까 만약에 에너지 보존식 먼저 썼다면은 Q1은 W 더하기 Q2에서 이제 Q1은 그대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W는 문제에서 주어진 220를 쓰고, 그리고 이제 연료율에 대한 식을 더 써야지 풀렸겠죠. 근데 이번에는 연료율을 먼저 썼으니까 알고 있는 거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Q1이 얼마예요? 1020죠. W는 220고요. 그리고 Q2 이렇게 되죠. 그래서 Q2는 얼마입니까? 예, 820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답이 5번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